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입니다. 누구나 성공은 하고 싶어 합니다. 아, 그럼요. 네. 근데 박혜상 씨는 성공은 어떤 의미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네. 행복하다고 여겨질 때가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나 정말 행복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딱 원하는 만큼, 내 마음만큼. 근데 그게 또 그렇지 않으려나?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네네. 성공하면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거나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자기 분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이뤘을 때 느끼는 행복. 그게 저도 성공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자면 일단 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주변에 많은 그 신뢰가 네. 확인이 됐다고 생각되면 그게 정말 행복이죠.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곧바로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토요 초대석. 자, 오늘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녀 대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김선녀 대표님. 함자가 네.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름에 얽힌 재미있는 얘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선녀라고 하면 모두가 기억을 해주고 네.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 했으니까 주위에 나무꾼들이 많습니다. 나무꾼들이 네. 많다는 그것 때문에 또 저도 경쟁심이 들죠. 그래서 저는 귀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녀와 귀인. 네. 자, 이제 중국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표를 못 구해서 막 애타하시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셨겠네요. 그때 그분들께. 저희가 정말 도움을 많이 드려서 지금도 고객님들이 감사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국으로 가셨던 동포분들이 돌아오시는 예도 많이 있었죠. 예, 많이 계시죠. 왜냐하면 네. 이 동포분들은 이게 체류 자격 때문에 출국하고 싶지 않아도 출국하셔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기간이 되면. 예, 그래서 항공권을 구매하고 가셨다가 네. 지금 다시 또 재입국하시는 거죠. 네. 그야말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네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은 그 방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예. 네. 지금 한국에 오신 지가 뭐 20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원래는 중학교에서 일본어 교사로 있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일본어 교사. 네.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수재원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기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중국에 한국 오기 전에 네. 중국 심천에서 네. 체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한국인들이 중국에 오시면은 주재원들이 중국어 배울 곳이 잘 없었습니다. 네. 그때 네. 당시는 뭐 온라인도 그때는 활성화된 곳이 아니었고 그래서 주재원들하고 자녀분들에게 중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국어를 주재원들에게 가르친다는 것도 아무나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랬었던 것 같긴 하는데 네. 그 지금에 생각해 보면은 제가 모르는 게 더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다행히 그래도 저를 인정해주고 저한테서 배우면서 항상 감사했던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됩니다. 제가 네. 지금 그때 경험이 한국에 와서 또 큰 체험이 되었던 것 예. 같고요. 네. 근데 중국에서 이 중학교에 일본어 교사도 하시고 또 한국 주재원들에게 중국어 가르치시기도 하면서 좀 잘 나가시는 선생님이신데 그렇죠. 어떻게 해서 한국에 오시게 되셨어요? 이게 항상 이게 일하고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게 본질적인 게 다른 부분인데 네. 저도 그때 당시에 주재원들한테 개인적으로 가르치다 보니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 또 중요한 건 저희 어머님이 그 네. 뇌졸중으로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저희가 1시간 수업하는 게 한국 돈으로 한 4-5천 원?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국 돈으로. 네. 그 근데 당시니까. 중국에서는. 네. 근데 똑같게 수업을 해도 한국에 오면 뭐 2만 5천, 3만 원. 아하. 그렇게 수익을 약간 한
4배, 5배 이상 수익 창출된다고 해서 또 어머니 병치료를 좀 도우려고 한국에 왔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요구 조건에 딱 부합이 되는 그런 조건이었었네요. 그렇죠. 일단 같은 일을 했는데 뭐 4배, 5배 이상 그렇죠.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면 그게 유혹되지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죠. 이제 후자의 그 어머님의 병치료 이 목적 이거 이외에도 뭐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나도 중국어를 좀 가르쳐야지 주재원이나 또는 한국어를 중국어를 원하는 분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교단에 서시는 우리 동포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까?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되게 힘들었었죠. 누가 중국에서는 제 이름을 제가 심천에 있을 때는 웬만한 주재원들 서로 이렇게 소개를 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누구 한 사람 저를 아는 사람 없어서 되게 힘들었었던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그때는 그 교철어라든지 벼룩시장 그걸 많이 통해서 일자리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이제 그 서로 그 사람이 사람을 연결하고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제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객님들이 서로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아직도 제가 교사를 하는 줄 알고 좀 가르쳐달라는 분들 계실 정도거든요. 네, 처음에 와서는 이제 중국어를 어디서 가르치셨습니까? 처음에는 개인 가외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 없어서 제가 처음에 고시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3개월 동안 고시원 생활할 때에 뭐 그 주인집 언니 아들이 대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여기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복학 전에 쉬는 시간이 있을 때에 저한테 중국어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때는 제가 그냥 무료로 가르쳤죠. 왜냐하면 한국 문화도 익숙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국어에 그냥 익숙한다는 생각으로 무료로 가르쳐드렸는데 그 주인 언니가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고객들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충무로 지금 안산에서 충무로까지 아시겠지만 2시간 넘게 지하철 타고 먼 거리죠. 다니면서 제일 처음에 소개받았던 분은 충무로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르치면서 또 그 사장님께서 또 지인들 소개시켜주고 이러다 보니 확장됐었던 겁니다. 동포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토요 초대석. 오늘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녀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김선녀 대표님 정말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함을 들어보니까 그냥 입가에 그냥 웃음꽃이 이렇게 피어나는데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중국어 강사 일도 하시고 또 번역 일도 하셨다고요. 네네네. 그 어떤 계기로 이렇게 번역 일도 하시고 중국어 강사도 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한 사람한테 잘 해주고 한 사람한테만 충성을 해도 길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저도 중국어 강사할 때 기업체 이렇게 그 대표님들한테 강의하면서 그 회사에서 중국 사업 관련된 거 할 때에 회사 거 무료로 처음에 번역해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무료로 번역해 드리니까 그분들도 좋게 봐주시고 주위에 또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그쪽으로 방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강사에서 일단은 번역도 하시고 같이 하신 거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여행사를 하게 되셨을까요? 여행사는 제가 중국 업체를 많이 강의를 하다 보니 그분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중국에 대해서 인상이 되게 안 좋아하셨습니다. 지저분하다, 교통 질서도 안 좋다, 뭐 여러 가지로. 근데 또 주위에 단체를 갔다 오신 분들은 어차피 제가 중국 동포니까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은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중국이 좋은 것도 많이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있는데 대부분 그 패키지 단체를 많이 다녀오시니까 안 좋은 면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상품을 좀 좋게 만들어서 주위 분들한테 그냥 추천만 했죠. 그분들 여행 가시는 거나 출장 갈 때에. 근데 다녀오시면 모두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다시 여행사로 아예 또 바꾼 거죠. 그 여행사 업무는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 그러면? 여행사 한 지가 이제 2004년, 18년 됐습니다. 완전히 자리 잡으셨겠네요, 지금. 전문가시겠네. 그렇죠. 근데 한 10년은 아마도 저희는 자리 잡았던 것 같고 지금 한 8년째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자리 잡는데 고생하셨고 그쵸. 이제 8년째 성업 중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1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이게 중국
동포라고 하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말투부터 예. 딱 티가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편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히 뭐 단체는 돈이 뭐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금액이니까 네네. 그때부터 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편견을 극복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뭐 경우가 있었다면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여러 가지 많이 있긴 하는데 일단은 제가 단체를 접할 때 제가 항상 고마운 게가 이게 제가 중국어 가르쳤던 회사 직원들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저를 믿기 때문에 단체를 저희한테 먼저 주셨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체도 제가 중국어를 가르쳤던 회사 였었고 뭐 허니문 했었던 분들도 제가 가르친 직원들이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해줄 거잖아요. 저희 여행사를. 근데 그분들은 저를 믿지만 그 단체 하면 뭐 20명, 30명씩 되니까 거기 일부 분들은 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분들이니까 믿지 못했던 일들이 있어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좀 종식이 되면은 정말 여행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중국의 여행 코스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요즘에는 중국 여행하면은 아마 모두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저희는 이렇게 맞춤 상품만 하기 때문에 항상 뭐 차량, 호텔, 식사 이런 거 다 좋은 걸로만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보면은 중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하고 물 그거는 중국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40, 60대가 좋아한다고 생각하셨던 그 어떤 계기도 있을 것 같아요. 40, 60대가 왜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등산 문화가 한국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중국의 산, 뭐 물 이런 데 가보시면은 한국에도 좋은 곳이 많긴 하지만 그 한국은 좀 아담지다고 하면은 중국은 웅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딱 보시는 순간에 와, 또 여기 한국에 뭐 설악산 하면 모두 정말 저희도 많이 좋아하는 산인데 그것보다 훨씬 크니까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순간에 감동을 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새롭고 낯선 것을 또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고 동경하는 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이 거의 장가계는 선호도 1위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장가계에 가봤는데 어떻게 이런 비경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어 강의하고 통번역 이렇게 하면서 여행사 할 때 그분들의 도움을 또 많이 받게 되셨다고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거의 저희 고객이 최초 고객님들은 다 제가 중국어를 가르쳤던 뭐 학생인데 그 직장인들은 직원이니까 직원들 있죠. 회사 직원들. 그분들로부터 거의 다 제 최초 고객님들이셨으니까 그분들이 저희를 알려주지 않았으면은 저희 여행사가 어떻게 보면 거의 묻혔겠죠. 그러니까 열정과 그게 신뢰가 뿌리가 되네. 그래서 저는 항상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사도 운영하시면서 또 중국어 강의도 하시면서 힘들진 않으셨어요? 많이 힘들었죠. 근데 중국어 강의는 보통 회사 아침 시간에 합니다. 그 출근 전에 수업을 하니까 먼저 가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 낮 시간에 또 회사 와서 여행사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 건강해서 계속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새벽반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새벽반 아니면 저녁반. 퇴근 후에 하고.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신 분들의 열정도 대단한 거죠. 가르치는 분도 당연하지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다 회사에가 직접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그 회사 직장의 같은 그 팀원들 그렇게 상대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시간 맞추는 게 좀 편했던 것 같고 그 효율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 힘들어도 나 정말 열정을 가지고 했어라는 것을 목소리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보람은 언제 가장 크셨어요? 저는 항상 이게 제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군가가 믿어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네. 항상 믿어주기 때문에 계속 네.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귀인도 잘 만나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신 말씀. 근데 좀 전부터 이제 귀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참 많은 분들이 귀인이시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저는 네. 이게 단체를 솔직히 아시다시피 한국 내에서도 뭐 친구, 친척, 여행사 하는 분이 제일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굳이 뭐 저희 여행사를 선택하려면 그분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저를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저희 네. 여행사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건데 네. 그만큼 다 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네. 저는 그분들을 늘 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쯤 되면은 아마 우리 김선녀 대표께서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연변 사투리. 네. 아, 처음에는 이걸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이제 느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느낄 때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제가 지금 그걸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계속 이게 장애가 맞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도 장애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세요? 네. 저희들이 볼 때는 네. 장애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뭐 대한민국 국민이 막 뭐 5천만 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동포들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진짜 장애가 네네. 아닌데 네. 동포들 접해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중국에 아예 못 다녀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 그분들 만날 때마다 저희는 장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분들한테 네. 이렇게 뭐 여행도 잘 모셔서 좋은 인상 남겨야만 네. 그 장애가 극복이 되는 거죠. 아, 결국 하나하나 극복해 네. 나가는 수밖에 없다. 계속 극복하는 네.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니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변 사투리가 더 네. 정겹게 재미도 제공하고 그럴 텐데.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항상 이게 우리가 체험하는 게 다른 이유가 저희 단체 한번 할 때에 그 본인하고 꼭 급하게 통화를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뭐 단체 인원 가운데 저희가 통화를 못 해보신 분들 더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전화를 했는데 딱 그 연변 사투리 그대로 네. 나가니까 보이싱 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셨던 분이 계셔서 네. 근데 그때도 제가 먼저 문자를 드렸거든요. 근데 네. 답이 없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문자 드렸는데 그때 그 문자 보시고 죄송하다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여보세요. 내일 10시까지 공항에 나오셔야 됩니다. 딱 그러는데 딱 그냥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한참 보이스피싱에 뭐 네. 조선족이 연루됐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참 웃지 못할 그런 그렇죠. 그래서 경우도 그때 있었겠네요. 후에 그 문자가 그분이 오셨을 때에 네. 자기가 라운딩 중이어서 문자를 못 보고 전화를 받으면서 네네네. 기분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네. 이렇게 문자까지 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지난해부터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시작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해외 여행을 끊기니까 솔직히 할 일이 없었죠. 네. 행복한 휴가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네. 그것이 일하는 사람한테는 행복한 시간만 아니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던데 저도 동포다 보니 동포들의 업무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근데 많은 법무부 정책도 많이 바뀌었고 네. 대사관 정책도 너무 많이 바뀌는 네네. 상태인데 동포들이 거기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거 적응하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유튜브를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새로운 네. 정보를 계속해서 유튜브를 그렇죠. 통해서 이렇게 네. 전달을 해주시는군요. 네. 그리고 동포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직접 이렇게 뭐 문의도 하시고 그래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증 제가 원래 민간유익의 TV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 네. 그게 제가 오히려 좀 힘든 상태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에 유튜브 했을 땐 너무 힘들었었고 네. 그 답을 해드리는 게 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많이 계시고 또 구독자가 계속 많이 늘어나니 스스로가 또 보고 이해를 하고 이래서 지금 좀 더 편해진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유튜브 이 좀 민간 외교 TV는 실시간 생방으로 하기에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뭐 한 4번 5번 정도씩은 계속 그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 또 발표되면은 네. 실시간 생방송도 이제는 한 10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시간 네. 생방으로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전해주고 또 질문이 들어오면 받았다가 네. 나중에 편집 영상으로 다시 또 올리고. 한 실시간 그대로 그 질문을 답해 주는 거죠. 그래요? 실시간에 네. 생방하면은 실시간 그렇죠. 답이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 네. 좋아하는 게 본인이 알고 싶었던 걸 바로 질문해서 바로 들으니까 네. 너무 행복해하시고 네, 좋아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도 많이 늘었겠네요. 네, 지금은 좀 많이 늘긴 했죠. 근데 조회수가 많은 게 저는 계속 좋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 정책을 빨리 알아야 되고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니까 네. 구독 많이 하는 거 좋아하죠. 네. 네. 그 유튜브 방송할 때 그럼 실시간 그 한마디만 좀 더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중국 동포들뿐만 아니라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한국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도 김선녀 씨의 이야기를 많이 기다릴 것 같은데요. 접속을 해옵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좀 대기업에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유튜브에 그날 우연하게 생방송 때 들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워낙에 유튜브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던 분이셨는데 뭐 이동 중에 우연히 생방송이어서 들어오셨는데 본인이 영주권 신청이 필요하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래서 마침 그 유튜브에서 저하고 연락이 돼서 그분 영주권 또 허가를 받으셨거든요. 네, 일본의 분이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또 그분하고 좋은 인연이 돼서 서로 정보 또 교환하겠다고.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네. 어떤 동포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동포들께도 네. 도움이 되고 또 러시아에 계시는 분한테도 또 도움이 돼서 그분도 이메일로 계속 연락 주시고 도움 제가 주셨고. 그래서 뭐 뉴질랜드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동포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또 출국할 때 그분들도 도움을 지금 또 많이 받고 계십니다. 솔직히 아웃바운드 여행사가 많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 모두 이지를 하니까 이게 정보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자,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토요 초대석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포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가 있는 사랑방인데요. 오늘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녀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하면서 새로운 꿈이 또 생겼다고요. 저희 유튜브 코너에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거는 제가 보통 제가 도전을 많이 좋아하는 성격인데 동포분들을 보면은 보통 대행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본인 스스로 안 하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세월에는 아시겠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본인이 안 하면 한계가 있는 지금 온라인으로 그렇게 많이 한계가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가 다 할 수 있게끔 제가 어떻게 보면 선생 직업과도 거의 연관성이 있을 정도인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 하나는 또 좋은 사람 좋은 성공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거는 한국인들하고 중국인들 어쨌든 성공이라는 건 누구나 다 기준이 있는데 그게 좋은 성공을 해야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것이 좋은 성공이 된다. 그래서 좋은 사람 속의 코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지금 집중적으로 또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첫 번째 코너를 얘기를 들으니까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말씀 들으면서 저도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는데 사실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참 답답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중국 동포분들도 낯선 곳에서 낯선 행정 접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가요? 보면은 일단은 온라인 하면은 거부감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그런 거 몰라. 첫째 그렇죠. 답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뭐 간단하게 지금 전국 출입국 관리에서 하면서 다 방문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거짓말 못하면 3초면 예약이 돼요. 근데 그것마저 못한다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그걸 다 안내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신 분들이 계속 문자가 와요. 내가 오늘 성공했다고. 그때면 되게 기분이 좋고
근데 그분 그리고 지금 출국하려고 해도 그 HTS QR 코드라는 걸 또 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아예 나는 그런 거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영상으로 다 올렸더니 어느 분이 그분은 70 가까이 되시는 분이신데 아니 어찌나 상세하게 설명했던지 그냥 손가락 뭐 있어 따라 누르기만 하면 되겠던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예.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저도 되게 뿌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야, 네. 그런 코너는 누가 개발을 하신 거예요? 일단 제 뭐 스스로 이게 너무 주위에서 안타까운 사실들을 예. 많이 보니까 아 이것은 조금씩 개선하면 이런 부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도움 드리려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 컴퓨터나 기계에 우선 이렇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하시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요즘에는 출국하려면 한국 분들도 네. 또 HTC라고 QR 코드를 만드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저는 유튜브 이렇게 누가 보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 중국에 도착하신 다음에 위챗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냥 유튜브 도움을 받을 때는 몰랐었는데 네. 공항에 가서 네. 다른 분들이 우왕좌왕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유튜브가 너무 크게 도움이 돼서 편하게 왔다. 이래서 아무래도 감사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위챗으로 또 감사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되게 저는 야 나도 할 수 있어 그 코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도움. 그럼요. 이거 사실 모를 때는 그냥 벽이 정말 두텁거든요. 그냥 숨이 턱 막혀요. 네. 네. 우리 나와 계시는 우리 중국 동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 사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좀 많죠. 그런 분들도 아마 첫 걸음은 우리 김선녀 대표님처럼 힘드실 텐데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없으세요? 뭐 일단은 이게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는 게가 그냥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을 여러 개를 했으면 그만큼 성공했다. 이렇게가 저는 성공을 되게 작게 생각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 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더 크게 이루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1층부터 지금 제가 몇 층까지 왔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서 계단 올라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계단을 올라가려면 일단 발을 디뎌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도전을 하라.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무조건 싶습니다. 도전을 해라. 네. 그러면 딱 그 말씀이네. 과정 중에 작은 거 하나하나를 성취해도 그 자체가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뭐 예를 들어 1층에 있었지만 오늘은 2층에 뭐 첫 계단을 왔다. 이러면 그것이 또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그 성취의 기쁨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한 걸음 더 나가볼까라는 희망도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두 걸음 가려고 안 하고 그냥 진짜 계단 올라가려고 하는 게 제 가장 큰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뒷걸음칠 일이 거의 없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3단씩 뭐 4단씩 이렇게 올라가려고 한다든지 또는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계단 다 여기까지 진짜 혼자서 하나하나씩 했고 주위의 분들은 그 계단에서 어떻게 보면 그 디딤돌 역할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단 올라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어찌 생각하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성공을 위해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게 이제 무조건 시도하라, 무조건 시작을 하라 이거죠. 저도 유튜브도 제 유튜브는 솔직히 편집도 엉망이고 전 뭐 아시다시피 저는 휴대폰 하나로 하니까 뭐 편집도 엉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면은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지금 혜택 받고 도움 받고 계셨던 분들이 아예 못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시도를 해서 누구 한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도 일은 시작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계획 없이 그냥 냅다 발걸음을 뗄 수는 없지 않아요? 근데 너무 그게 저는 무모한가니까요. 무리하더라도 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가 지금은 밤 자거나 정책이 바뀌고 시대도 바뀌는 상태인데 상황이 계속 바뀌어가는 제가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이에 네. 시대가 또 바뀐다는 거죠. 오라. 그러면 그 바뀐 걸로 또 완벽해지려고 하면은 또 바뀌어버리면은 걸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넘어지더라도 뭐 걸어봐라 이 식으로 시작을 해서 잘못된 건 그다음번에 고치고 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에서 넘치는 에너지가 바로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하긴 완벽하기를 바라고 시간을 보내다가 또 그 기회를 놓치고 하다 보면 시도도 못 해보고 그냥 그렇죠. 시간이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행사도 예를 들어서 단체가 뭐 10명, 20명 이런 단체부터 하려고 생각을 했었으면 일을 못했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누군가가 믿어주고 해서 패키지부터 시작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분들 고맙다고 해서 또 소개시켜주고 또 고맙다고 해서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일을 하는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정말 열정을 다해서 만든 듯 하면은 누군가가 거기서 잘못돼서 잘못된 걸 인정해서 고치게 해줄 거고 잘 되었으면 잘 되었다고 또 인정해 줄 거고 거기서 경험이 있으면은 또 두 번째 계단을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우 훌륭한 생각이라는 그런 그 생각을 저도 하게 되거든요. 그 유튜브를 하시면서 왜 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뭐 좋아요나 뭐 구독 뭐 이런 거 눌러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큰 의미를 두고 계시나요? 저는 좋아요를 너무 많이 뭐 강요하거나 이런 건 없고 일단은 이게 사람 좋아요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왜냐하면은 그 좋아요라는 것은 이게 저한테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영상을 보아서 도움 받았을 때 좋아요 하나 해주면은 감사할 줄 아니까 그렇죠. 감사의 표시죠. 어떤 누구한테 칭찬받으려 했던 일은 아니지만 감사할 줄 알면은 훨씬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좋아요는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사에서 벌써 내년 그 추석 여행이 막 비행기표가 다 팔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김선녀 대표께서는 여행 계획 어떻게 짜주실 건지. 저는 원래 저희가 맞춤 상품 분을 기존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맞춤 상품을 할 거고 그리고 그 기존에도 맞춤 상품이라는 것은 그 팀의 성격에 따라서 했듯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건강.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도 되게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얼굴 내미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사람 바뀌더라고요. 일단 사람 바뀌는데 저는 저희 맞춤 상품에서 뭐 건강 이런 거 기본 다 챙기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본인들이 그 사업을 하는 분들 그분들이 PR할 수 있게끔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 서비스 해드리고 싶은 그런 것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에서는 사업을 하지만 해외 여행 중에는 이렇게 즐기면서 하고 그다음 여행 중에 보면은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사업하는 분들은 여행 가셨다가 새로운 아이템 얻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현지에서 제가 직접 영상으로 남겨서 이렇게 오픈하면은 누구 그 사업에도 또 그분이 사업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행하고 사업을 같이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도 동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끝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동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음주운전부터 시작을 해서 제발 음주운전부터 해서 한국의 법과 이런 질서를 잘 지키는 거 그거 좀 강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강조하고 싶은 거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동포분들이 이게 모국이로 왔지만 어떻게 보면 손님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좀 손님을 따뜻하게 대해주듯이 좀 편견은 없애고
그리고 한국을 잘 아는 건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시니까 손님한테 어떻게 하면 여기서 편하게 좀 지낼 수 있게끔 하나하나씩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냥 조금 덜 적응되더라 해도 네. 도와주는 마음 그걸 좀 더 가지셔서 제발 중국과 한국 그리고 동포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서로 따뜻하게 네. 한 마음이 되어서 사회가 정말 더 이상은 뭐 반중 뭐 또 동포 이런 감정이 없는 네, 그렇게 네, 네. 서로가 소통이 잘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여행사 운영을 하시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김선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훨씬 더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서로 그렇게 따뜻한 손을 좀 내밀어 보자 라고 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서 흐뭇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포들은 고맙습니다. 혈육이고 형제들이죠. 네, 오늘 말씀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